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예제는 모션을 이용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모션 트위닝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은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은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다운받아서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 창을 클릭을 하시고요. 액션 스크립트 2.0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사이즈는 550에 400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사이즈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에 10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300에 10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24프레임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색상은 뭐 아무렇게나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될 수 있는 색을 하나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색일 때는 그냥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지만 여기에다 그라디언트를 입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사각 도형 툴을 누르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각 도형 툴 누르신 다음에는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브젝트 드로잉이 해제가 된 상태에서 그냥 벡터 이미지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상관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드로잉 하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라디언트로 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타입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칼라 패널의 타입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라이너 그라디언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의 그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색연필 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적당한 형태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밝은 빨강색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좀 어두운 약간 적색의 약간 어두운 채도를 가지고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그린 그 사각형의 크기가 스테이지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정색 화살표인 선택 툴을 누르시고 클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K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패널 창이 뽑아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투 스테이지를 누르시고요. 여러분 윗 상단은 정렬이고 이 중간 부분은 그 간격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하단에 보면 매치 사이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걸 누르게 되면 가로 세로 사이즈로 자동적으로 스테이지 크기만큼 개체가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직 정렬과 수평 정렬을 딱 누르게 되면 이것은 스테이지의 크기와 동일한 그런 모양 형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껐다 켰다 한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다시 조정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눌러서 적당히 크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가로 세로 크기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1번의 이름을 제가 배경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배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물쇠를 잠궈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하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가져오실 때는 파일에 임포트 to stage 또 to library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로 바로 가져오게 되면 CS3 버전부터는 그래픽 심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model.png 이 플래시로 가져오실 때는 먼저 선행적으로 포토샵에서 png 파일이나 gif 파일로 배경이 투명한 즉 그 모델을 제외한 실제 개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게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model.png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창에 그 원본과 원본이 그래픽 심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심볼을 잡아서 스테이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odel.png 파일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시면 도구 툴바에 프리 트랜스폼 툴을 눌러서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적당히 줄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크기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조금만 줄여서 다시 하단 부분에 딱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이름은 레이어 2번이라고 하지 마시고 모델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주시면 나중에 작업하실 때 아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옆으로 좀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올 글자 텍스트 부분을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단에 포토 갤러리 또는 포토 스튜디오,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글씨를 쓰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레이어를 생성을 하나 해주시고 난 다음에 T 도구 툴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PHO 포토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시면 하단의 프로퍼티스에 이 사이즈를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적당히 줄여서 한 15 정도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글자 1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텍스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1.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스튜디오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스튜디오가 없어서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루루시아라는 이름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레이어 이름은 레이어 4번으로 하지 마시고요. 텍스트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TEXT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루루시아 부분은 조금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3 정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주목이 되게 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포토 스튜디오는 좀 글씨가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색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 스튜디오 루루시아라는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이 지금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화면의 그 안착 지점, 도착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연출을 할 텐데 먼저 이 모델 사진이 처음에 투명 값에서 서서히 나타났다가 사진 플래시가 터진 것 같은 효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심볼을 잡았던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토 스튜디오와 루루시아는 왼쪽에서 글씨가 이렇게 달려와서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이 지점에 도착을 하면서 광고를 하는 그런 문구로 작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은 이미 우리가 불러오면서 그래픽 심볼이 잡혀져 있지만 글자 자체는 저희가 모션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포토 스튜디오를 선택을 하시고 F8번 그 다음에 그래픽 심볼 해서 텍스트 1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자, TXT1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루시아도 또 선택을 해주시고 F8번 눌러서 컨버터 투 심볼에서 텍스트 2번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모션을 줘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에게 동작 구현을 잘 못해드릴 것 같아서 화면을 좀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배경은 동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는 그 연장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배경 라인의 형태는 대충 한 60번 프레임 정도에다가 커서를 찍고 F5번을 눌러서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모델 부분인데요. 이 모델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배경에서 천천히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모션 튜닝을 하면서 마찬가지 개체의 컬러 이펙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값이 0이라면 100%의 어느 지점을 또 여러분들이 또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 프레임에 F6번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번 프레임으로 가셔서 프레임을 누르시면 컬러 이펙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체를 한 번 더 눌러주셔야 합니다. 누르시면 컬러 이펙트가 나오죠. 여기서 알파 값을 조정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번과 4번 사이의 프레임 아무 곳이나 누르고 하단에 트윈에 모션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이 타임바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플래시가 터지는 효과 같은 부분은 제가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연이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